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수요일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어제 저녁에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오름세를 나타내줬고요. 주택 가격도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의 발표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쿠팡 역시도 10% 넘게 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뉴욕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03%의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34,29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 역시도 같은 상승률을 기록해줬는데요. 4,291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그중에서는 가장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0.19% 올라주면서 14,528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이끌어준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이 훈풍을 받고 우리 지수 역시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4월 말 이후로 다시 또 800명대 육박하는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794명입니다. 오늘은 개인별 방역 수칙 조금만 더 많이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강부하권에 위치한 우리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3,300선을 넘어서기도 하더니 지금은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2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293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좋습니다. 0.2%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1,02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역시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됩니다. 438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에서는 381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420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647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636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차는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고요. 그 물량은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를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는 357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60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이 778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64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62억 원 순매도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홀로 484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 살펴보실 종목 중에서 카카오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고성장을 하면서 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페이의 가치 등 장기 방향성을 감안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가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상승해 주면서 15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를 살펴보시면요. 지금 강보합권에서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티빙의 지분 투자를 단행을 하면서 OTT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41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오늘은 잘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7월에 전기차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중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한 AI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스텔란티스 그룹도 다음 달 중에 중장기 전기차와 배터리 마스터 플랜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 LG화학의 경우에는 0.8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도 지금 0.87%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69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좋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3.36%의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29만 2,000원, 2,500원까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HMM에는 수주 소식이 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의 신조 발주 계약을 두 회사와 각각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61%가 올라주면서 44,3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정부가 2030년에 해운 매출액의 30조 원, 70조 원을 넘기겠다는 계획도 주가의 호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면서 23%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의류 업황은 개선이 됐지만 대현의 주가는 현재 저평가된 상태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현은 모조 에스핀과 듀엘, 블루페페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복 전문 의류 브랜드 업체입니다. 이어서 EI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는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가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강한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이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펄어비스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파노 발급 소식이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즌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83,7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휴온스 글로벌은 스푸트니크 V와 관련해서 소식이 역시나 나와 있습니다. 주가를 살펴보시면 13.96%, 14%에 가까운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79,9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모바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에서 9%대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하반기부터는 미국 물류 창고에도 물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점이 주가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은 부스타입니다. 부스타는 16%대 급등 양상 펼쳐주면서 8,5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G ETS와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요.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0.6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에서 0.63%의 오름세가 짚어지고 있습니다. 화학과 전기가스업, 은행업종, 종이 목재업종, 통신업종이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순위별로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는 업종은 철강 및 금속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기계, 증권, 유통업종이 약부하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먼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습니다. 1%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방송 서비스와 운송, 제약, 통신 장비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비금속과 금융, 컴퓨터 서비스, 건설 업종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카오와 하이브, 카카오게임즈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연구원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분석은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전장 초대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장 초대석을 진행해 주실 유신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은 좀 핫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들인가요? 자동차 업종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랑 기아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관련 종목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먼저 이제 국내외 자동차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업황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차질 이슈가 좀 불거졌었는데 네. 5월 달까지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달부터는 생산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리 판매를 봤었을 때 선진국의 경제 재개 이런 효과들이 반영이 되면서 수요는 점차 올라오고 있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동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종목이 현대차와 기아잖아요. 기업 소개도 좀 궁금하고 매출은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현대차랑 기아차는 뭐 네.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판매, 제조 뭐 이 부분이 메인 비즈니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기아차는 순수하게 자동차 제조 판매가 100% 매출을 차지를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금융 부분하고 그리고 기타 자동차 부품이나 뭐 이런 기타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이 자동차 관련 영업이기 때문에 네. 뭐 양사 모두 퓨어한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글로벌 동종 업계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글로벌 5위 정도 판매 대수 기준으로 네. 뭐 이제 거기 정도 랭크가 돼 있고요. 브랜드 인지도를 봤었을 때는 네. 사실 뭐 판매 대수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그렇죠.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뭐 선진국 업체들을 따라가는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따라가는 같아요. 정도. 좀 가성비 플레이어라는 이미지들이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좀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퍼스티어를 쫓아가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아닌가 봐요. 아직까지는 네. 프리미엄은 아니죠.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또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에 이제 박차를 가한다고 하면서 이제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뭐 단어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연구원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거는 현대차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플랜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사업 영역을 더 확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요. 뭐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승용차나 뭐 SUV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지만, 뭐 앞으로는 이제 플라잉카라든지 뭐 UAM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아니면은 목적 적합형 특수 차량들, PBB라고 네. 하는 뭐 이런 차량들. 그러니까 플랫폼을 좀 다양하겠다라는 계획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거는 기존의 제조에서 판매하는 거를 더 나아가서 모빌리티를 서비스화해서 더 밸류를 높여서 가치를 제공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해서 뭐 각종 이제 서비스들을 다 비즈니스 영역 안으로 넣겠다라는 게 이제 플랜입니다.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제네시스 EV를 출시를 또 했잖아요. 그럼 네. 이 부분이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G80 EV를 얼마 전에 이제 네.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를 했고요. 아마 7월 달부터는 이제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네시스 EV80, G80 EV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의 호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전기차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GV60이라고 하는 SUV 타입의 또 이제 전기차가 또 한 종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신차로 공개를 했었을 때 주가 흐름들이 다 좋았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현대차만 짚어볼 수 없는 게 기아의 경우에는 사명도 이제 변경을 또 하고 엠블럼까지 변경하면서 굉장한 지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신차 전략도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아차가 얼마 전에 공개된 EV6도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출시한 카니발, 뭐 이런 SUV 차종들 위주로 해서 최근에 판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K8도 그랜저 이상의 좀 상품성으로 출시가 오. 되면서 최근에 지금 굉장히 네. 국내에서 월 5,000대 이상 지금 오.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K7보다도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장 최근에 공개한 신차는 이제 스포티지 SUV가 될 건데 네. 스포티지 자체가 원래 베스트셀러 모델인데다가 이번에도 또 상품성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도 신차 국가는 무난하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네. 기아차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 신차들도 호평을 받고 있어서 네.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 하반기에도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지금 기아의 경우 굉장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실적 좀 살펴볼게요. 현대차와 기아 실적들 어떤지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원래 2분기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차량용 반도체 네. 요 이슈 때문에 실적들이 안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이 네. 됐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젠 완성차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차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 조건이 굉장히 좋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서 대당 마진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젠 뭐 거의 2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으로 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오, 네. 기아차는 지금 1.4조 원 정도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양사 모두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좋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도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차량용 이제 반도체 문제가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와 기아도 생산이 중단된 적이 꽤 많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죠? 5월 달에 좀 며칠 정도 이제는 네.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한 타격은 아닌 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몇만 대 수준의 타격이기 때문에 뭐 생산이 장기적으로 중단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뭐 글로벌 업체들 보면은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70만 대 차질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의 차질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차질이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차량 가격 상승 효과가 네.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마진율을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급이 줄어든 게 좀 네. 호재로 좀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 공시를 통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었거든요. 네.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네. 심각했는데 현대기아차가 다행히 이제 좀 타격이 덜한 편에 속하죠. 네. 그나마 덜했군요. 그러면 네. 이 현대차 그룹주에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연기관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가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력 상품들도 내연기관차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뭐 이제 플라잉카 같은 것도 이제 애드업이 될 거고요. 뭐 거기에다 더해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들, 네. 뭐 이런 각종 첨단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미래 고부가치 산업으로 좀 변화가 네.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적인 밸류는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누가 이제는 미래 전략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잘 대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관련한 문제들이 있으면서 자동차 관련주들 그간 그렇게 잘 가지는 못했던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까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296선에도 코스닥 시장은 1,025선을 가리키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이 상승 탄력이 더해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